김민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김민재의 결정적 수비 실수가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와 2대2로 비긴 경기에서 이 실점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독일 축구의 전체가 나서서 김민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국내 팬들마저 김민재의 실수로 두 골을 헌납했다 지적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얻어맞은 골이 결정적이었다, 이날 경기 최고의 가장 나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TNT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한마로는 김민재의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며 새로운 제3위 카메라가 찍은 화면을 공개하며 뜻밖의 인물이 실점의 진짜 범인이라고 지목해 많은 팬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1일 오전 4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전반 24분경에 벌어진 김민재의 수비 실수 장면입니다. 전반 24분경 김민재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막기 위해 뛰어 올라갔다가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 비니시우스가 골로 연결했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애호가는 김민재가 저기서 왜 갑자기 뛰어 올라오는 거냐고 어리둥절해하면서 무슨 수비를 초등학생처럼 한다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김민재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민재가 앞으로 뛰어나온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토니 크로스가 공을 잡고 중앙에서 천천히 전진하는데 토니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선수는 여기 있는 고 체르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 체르카가 토니 크로스가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을 막지 않자 여기 있는 비니시우스는 아래로 내려가 적극적으로 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라이머 역시 압박해야 하는데 라이머 그냥 쳐다보며 산책 축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한 김민재는 비니시우스가 아래로 내려가자 그에게 공이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따라붙는데 뒤에 공간이 비자 토니 크로스가 그 공간으로 패스를 넣는다. 이때 양옆에 있는 키미와 다이아몬드가 김민재가 비우고 올라간 공간을 커버했느냐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결국 비니시우스에게 어이없는 첫 골을 헌납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수비 조직력의 문제이지 김민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김민재는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실점해서는 안 된다고 대놓고 김민재를 저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접한 일부 팬들은 자신이 영입한 선수를 경기에 질 때마다 재물삼아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안 된 모습이라고 말하며 투엘은 자신이 공경에 처하면 선수들을 저격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쓰레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몇몇 축구 애호가들은 지난해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될 정도로 최고의 자세를 보여주던 김민재가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느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민재가 이상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김민재가 저렇게 플레이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나폴리 때의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상대 공격을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때 김민재가 자리를 비운 공간을 로보트카나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이 충실하게 커버했다고 설명하면서 나폴리 때는 이런 전술적 움직임이 있었으나 뮌헨에서는 이런 이타적인 수비 커버를 동료들이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가 자꾸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 일부 팬들은 나폴리 감독이었던 스팔레티 선수들에게 저런 전술적 약속을 인지시키고 훈련해서 김민재를 잘 사용했다 치자고 하지만 뮌헨에서는 이런 전술적 지침도 없고 약속도 없애다가 투엘은 김민재 보고 앞으로 뛰어나가지 말라는 전술적 지시까지 하는데 감독의 지시를 어기고 저렇게 앞으로 뛰어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김민재 방어도 적당히 쳐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박에 대해 또 다른 팬들은 저런 주장이 언뜻 보면 합리적인 주장 같아 보이지만 조기 축구회에 공 한 번 안 차본 추가 못 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케인은 손흥민처럼 달리기가 빠르거나 양발을 모두 쓰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이런 선수를 영입해놓고 수비 뒷공간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긴 패스나 공간 패스를 주고 왜 저 공을 못 따라가고 슈팅 찬스를 놓치고 헬레나 독일 매체들이 케인을 비난하나 마찬가지다. 김민재의 강점은 상대 공격수들이 공을 몰고 들어올 때 한 박자 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가 상대 공격을 매우 높은 위치에서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특기인 김민재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김민재를 투엘은 왜 영입한 거냐?
손흥민에게 역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인에게 차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이미 검증된 김민재의 최고 강점을 쓰지 말라고 하니 수비할 때 김민재가 어리바리한 것이다. 투헬이 김민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핑계만 댄다고 지적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김민재가 비우고 올라간 공간을 커버하는 이타적인 선수들이 있다면 김민재의 이런 수비 방법은 상대 공격수를 아주 높은 곳에서 원해서 상대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엄청난 수비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다른 팀들이 못하는 이유는 이 센터백이 스피드가 빠르고 빌드업 능력까지 있어야 할 데다가 1대1 수비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야 해서 이런 모든 요소를 가진 센터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TNT 스포츠의 포스트 매치에 출연한 마이클 오웬 역시 몇몇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제3위 카메라가 잡은 새로운 각도 속에 이 실점에 진짜 책임 있는 선수를 드러내 많은 팬을 충격에 빨리 이 영상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아주 타당한 분석이라고 말하며 마이클 오의 분석은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김민재가 내려간 비니시우스를 막기 위해 따라붙었다. 이때 henry 수비라인을 보면 상대가 공격하는데도 내려앉지 않고 수비라인을 비교적 높게 올린 상황이다. 김민재가 올라온 이곳에 그래서 큰 공간이 생기고 이 상황에서 양쪽에 있는 센터 중앙으로 좁혀서 서거나 이럴 경우 양 사이드의 공간을 많이 허용한다. 이때 두 명의 미드필더 위치가 매우 이상한데 그냥 의미 없이 산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를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가 공략하면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은 상대의 수비에 막혀도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하는데 수비는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완벽한 찬스를 내주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이타적인 수비 커버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노이어가 최종 수비 역할을 하며 뛰어나와야 하는데 그냥 서서 지켜보다가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비니시우스에게 골을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다이아몬드가 손짓하는데 이것은 노인에게 상대가 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하면 나와서 걷어내라 신호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순발력이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커버해야 할 상황을 노인에게 떠넘기고 노리어는 반응 속도가 늦어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해 골을 먹은 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투헬은 전진 압박이 특기인 김민재를 쓰면서 전술적으로 수비 커버를 동료 선수들에게 지시하지 않고 동료들은 수비 커버를 하지 않으면서 경기 중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면서 실점을 김민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보는 내가 다 억울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 있습니다.